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7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꿈꿀 수 있다면 이룰 수 있다. 한계는 당신 자신 안에 있다. 감사 스마일이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아침에는 제가 좀 빨리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지금 방송하는 시간이 6시 26분인데요.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을 꾸는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스님들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꾸준한 모습으로 보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는 사람의 7가지 습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상기하는 의미에서 이야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곁에 좋은 사람과의 좋은 시간,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지내고요. 사색하면서 글을 쓴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이룬다.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자신을 사랑하며 대접할 줄 안다. 네. 감사 스마일도 이 7가지 습관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오늘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스님들도 오늘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7가지 습관을 물론 한 번에 다 7가지 습관을 다 지키면 너무 좋겠지만 일단 한 가지씩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많이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어제 오전 시간이었나? 아무튼 점심 먹고 와서였나? 제가 이렇게 잘 졸지 않는데 제 좋은 모습을 옆에 사장님께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또 두 손을 모아서 또 이렇게 졸고 있는 모습, 두 손 모아서 기도드립니다. 유튜브 잘 되게 해주세요. 네. 감스님들, 네. 지금도 많은 열렬한 응원해주고 계시지만 제 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혹시라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도 팍팍 눌러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참 이렇게 효영호님 이 유튜브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는 건지는 저는 몰랐는데 4일 전에도 21만회 그리고 보니까 5일 전에는 23만회. 와, 진짜 시청 조회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이걸 왜 분양받았을까? 숨마저 안 쉬어져요. 도장 하나 잘못 찍고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구나 라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들을 더 사람들이 많이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배우TV 한 번도 안 봤고 제가 빠숑님하고 그 인터뷰했던 영상도 저는 안 봤습니다. 일부러 보기 싫어가지고 저는 조회수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보진 않았는데 이 보는 시간이 아까울 것 같아서 보진 않았고 근데 감스님들 보는 것을 제가 보지 말라고까지는 이야기 못하겠지만 정말 긍정적인 영상 그리고 이왕이면 인사이트 있는 영상을 갖다가 좀 보실 것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에 10억 빚내서 아파트 사는 영끌러들 빚내다 장렬히 전사합니다. 감사 스마일도 첫 집 마련했을 때 제가 처음으로 빚을 내봤는데요. 저희 어머님이나 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다 반대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설득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내 집을 살고 있고 내가 살면서 이자랑 그 다음에 원금 상환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제가 설득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 내 여력에 오바되는 그런 영끌은 나쁘겠지만 일단 내 선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빚은 어떻게 보면 또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고 빚 없이 대출 없이 내 집 마련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대출과 빚은 있어야 된다. 그 현명하게 이런 것들을 좀 보는 시야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스마일 찐팬 드림트루님께서 괌 가족여행을 다녀오다가 어제
비행기 안에서 이 멋진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제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저도 해외 많이 다니면서 그런 예를 들어서 그 비행기 안에서 바깥 풍경을 많이 봤지만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영상을 갖다가 어제 쇼츠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제목으로 붙여야 될지 정말 힘들 정도로 너무 영상이 멋있었습니다. 이 또 초승달에 노을 지는 모습까지 와 정말 이거는 비행기를 타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풍경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물론 등산 가가지고 정상에서 일출이라든지 또 일몰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멋지긴 하지만 가장 멋진 조망은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구름과 하늘, 바다가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이 오늘 동영상 제목을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하늘과 바람, 하늘과 구름, 그리고 바다 이렇게 할까요? 갑자기 또 생각이 딱 스치고 지나가는데요. 아무튼 너무 멋진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신 드림트리님께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혹시라도 감사 스마일에게 좋은 영상 아니면 뭐 또 재미나는 영상 있으시면 저에게 또 제공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그 10시쯤에 덕은지구의 더 지혜를 오늘 방문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그 플라이유님께 제가 약속을 갖다 드렸는데 일요일날 킵을줄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오전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더 지혜에 여러 가지 타입을 갖다가 제가 담아 드릴 텐데 일단은 라이브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지난번에 이제 세로로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가로로 해가지고 오늘 GL의 한 3가지, 4가지 타입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오늘 구석구석 담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고 하면 그 옆에 보면 더 GL 지식산업센터 A타워하고 B타워도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시간이 되면 이거는 제가 녹화로 영상을 또 한번 담아서 다음 주에 한번 영상을 갖다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연 10시에 몇 분이나 들어오실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조금 있다가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본론 드릴 이야기가 조금 재미나면서도 과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또 의구심이 또 드네요. 얼티메이텀님의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연평균 6%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집값 좀 올랐다고 섣불리 팔면 안 된다. 감사스마일이 매수는 적극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매수하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또 매도 타이밍은 조금 더 늦춰라.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는 올해 팔지 말고 내후년에 매도하라. 그리고 1주택자는 만약에 1주택자가 매도하고 더 좋은 입지로 가는 것은 찬성하지만 매도하고 난 다음에 더 나쁜 입지, 만약에 고양시 덕양구라고 하면 고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파주나 의정부나 양주로 가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 만약에 고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지 경기 남부 쪽으로 가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증감률을 쭉 이렇게 87년부터, 그러니까 86년부터 이 데이터가 쭉 있어요. 보면 87년부터 9.42 올랐고, 그 다음에 IMF 직후에 90년도에 그 1기 신도시 들어올 때쯤에 좀 하락을 했었고요. 98년도 IMF 때가 가장 많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13%. 그러다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022년과 2023년에 마이너스 3%, 6%대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6년부터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게 되면 87년부터 37년간의 연간 기준으로 28번, 28번 상승을 했고요. 9번 하락을 했습니다. 단순히 확률을 계산해 보면 연간 기준 상승률 확률은 76%이고요. 하락할 확률은 24% 수준입니다. 그런데 연평균이니까 결과적으로 37년간을 갖다가 나눠 보니까 5.87%, 약 6% 정도 상승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수님들, 만약에 내가 내 집을 갖다 지금 샀다. 그러면 37년 지나고 나면 6% 이상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려가는 적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간 기준 상승할 확률이 76%에 달하고 연평균 상승률이 거의 한 6%에 달하는 동시에 내가 직접 사용하고 있고 삶의 필수 요소인 의식 주 중에서 이 주거 부분을 제공받으면서 심리적 안정성까지 제공해주는 투자 상품은 제가 봤을 때 주거용 부동산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얼티메이텀님께서도 이걸 강조해 주셨는데, 이렇다고 하면 주택가격 조정기 이후에 주택가격이 점진적으로 안정적으로 상승해 왔다는 점 역시 2024년 올해하고 내년이 주택 구입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물론 제 이야기대로 매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얼티메이터님 이 이야기를 뭐 부정하시거나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만약에 집을 못 사잖아요. 그러면 또 몇 년 있다가 가격이 더 오르게 되면 또 그때 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갖다가 사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감스님들 중에서도 제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까지 제가 뭐 수용하거나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과 얼티메이텀님의 이 블로그 글을 갖다가 한번 보면서, 야, 내가 87년도에 집을 샀던 분이나 저희 아버지가 해외에 3년 근로자 생활을 하면서 제 기억으로 89년도에 집을 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니, 87년인가 88년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7년도군요. 87년도에 제가 이제 88년도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니까 87년도가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87년도가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제 기억 그 이후로 더 가격을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들, 제가 이제 그때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그때보다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님이 살고 계시지만 87년도보다는 올랐습니다. 물론 단독주택이고 뭐 지금 거의 뭐 노후화된 주택이긴 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감사스마일 2008년도, 2009년도에 내 집 마련했고 이때도 가격이 지금보다는 2024년보다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2012년도, 13년도만 해도 이렇게 보면 2012년도에 지금 마이너스 0.18 보이고 0.33 거의 안 올랐어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제 기억으로 2009년도부터 13년도, 14년도까지 거의 이렇게 보합을 유지했다가 2015년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던 게 또 잠깐 2019년도에 이제 규제로 좀 내려갔다가 2020년도 초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상승을 했던 것들이 이제 2020년 하반기부터 상승을 해가지고 2022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또 급격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때 2022년하고 2023년도에 집을 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드려봤자 이미 시간은 지나갔고, 그렇다고 하면 2022년과 2023년은 98년 IMF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은 아파트 매수 기회가 아니었나 싶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당장 내년이 되면 명확하게 금리 인하 사이클에 또 들어가게 되고, 대한민국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경기도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17년은 아직 변수가 존재하지만 내년하고 내후년 2025년하고 2026년은 사실상 보시면 최저 수준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확정적입니다. 올해는 그나마 뭐 둔촌 주공이나 경기도 검단 신도시나 뭐 수도권에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런데 내년하고 내후년은 보시는 것처럼 적정 수요가 거의 6만 8천 세대가 적정 수요인데 적정 수요에 못 미치는 이런 공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스님들만이라도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2006년도부터 주택시장을 갖다가 이제 얼티메이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어요. 저는 2009년도부터 엄밀히 따지게 되면 주택시장에 들어온 거고요. 얼티메이텀님은 2006년도부터 이걸 주택시장을 갖다가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본 이래로 가장 명확하고 뚜렷하게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가지고 2010년도만, 2015년도만, 2020년도만 해도 빌라 전세 사기 전까지만 해도 서민들, 중산층은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다가구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어느 정도 대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라든지 다가구에
이런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겠다는 그런 수요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갖다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실 것을 더 추천을 드리고, 이왕이면 역대 신 세 가지 조건을 갖다 갖춘, 만약 이 세 가지 조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두 가지라도 갖춘 조건의 아파트를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내 여력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하시면 분명히 시간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87년도부터 36년간을 갖다 쭉 본 것처럼 이렇게 딱 보니까 이 통계대로 6% 이상 오릅니다. 만약에 내가 2023년에 집을 샀어요. 2024년에 집을 샀어요. 그러다가 2030년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35년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딱 10년에서 20년을 내다본다라고 하면 6%, 만약에 수익률로 따지게 됐을 때 어떤 상품을 갖다 투자를 했을 때 평균 수익률이 6% 이상이 나오는 수익률이 최근에 있나 한번 살펴보시면, 그래도 주거용 부동산, 대한민국 아파트는 연평균 6%씩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매수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반대로 매도는 집값 좀 올랐다고 섣불리 팔면 안 된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우량 자산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서말이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된다고 하면 똘똘한 두 채 전략으로 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빠숑님의 블로그 글 양극화, 전세 소멸, 월세 증가, 이에 대한 전략은 뭐 간단하게 제가 링크는 걸어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선호현상과 강남권의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을 지목되는데요. 이제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이 차상급지인 서울 마포라든지 성동구, 경기 과천 분당으로 확산된 후에 서울 외곽 지역으로 번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이러한 양극화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대출 규제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반면에 현금 자산이 많은 고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 기준으로 해서 올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변동률을 보니까 성동, 서초, 송파가 정말 많이 올랐고요. 그 뒤로 마포, 용산, 강남, 광진, 영등포, 동작, 서대문, 강동, 양천, 성북, 중구, 종로, 동대문, 은평 순으로 지금 올라갔는데 도봉구만 지금 마이너스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매매가는 당연한 결과인데 매매가보다 지금 현재는 오히려 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이 더 심각하다. 전세 가격도 오르고 있지만 월세 가격도 정말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강북과 강남 지역 모두 월세 지수가 115.9라든지 116.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올해 서울에서는 월세 1,0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월세 거래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고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든지 이런 데는 보증금 3억에서 월세 2,500만 원 이런 거래도 성사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고양시 덕양구만 예를 들어도 작년만 해도 15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월세가 있었는데 올해 지금 보니까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보증금 1억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월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34평 기준으로 이제 150 이하짜리 월세를 찾기가 힘듭니다. 이런 것들도 감안하시면 분명히 이제 전세나 월세가 문제가 되겠구나. 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면 당장 무주택자라든지 1주택자가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이제 반전세나 아니면 월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월세도 지금 4%가 아니라 5%에서 6%대로 지금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 전환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하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숑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내 보금자리는 내가 만들어야 된다. 집값 하락이나 임차료 하락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서울에 직장을 갖고 있고 서울에 보금자리를 가져야 되고, 아니면 서울에 보금자리가 힘드신 분들은 수도권에 내가 보금자리를 갖다 마련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전세가 줄어들고 있고요. 월세가 증가하는 것을 경계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전세를 갖다가
서서히 지금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도 지금 펼쳐나가고 있다. 그 이유는 전세 때문에 집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또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년 이내는 힘들겠지만 10년 이내는 아마 우리나라도 전세라는 제도에서 이제 반전세 아니면 월세로 이렇게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집 마련을 더 빠르게 하셔야 되고 더 빠르게 갈아타기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월세 수익이 나오는 아파트가 꽤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상가를 투자를 했던 분들이 이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똘똘한 투자 전략으로 해서 종부세 영향 크게 받지 않는 그런 선에서 투자 전략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고 실제로 1주택자분들이 1년을 뛰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또 갭 투자를 갖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에게도 단순 갭 투자 이외의 선택의 대안이 생겼던 거고, 더 나아가서 두 채가 있으면 내가 한 채에 거주하고 있다가 내가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이 집을 갖다가 전세나 월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채는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큰 의미가 없지만 두 채 이상부터는 내가 이제 따박따박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가 개념의 그런 주거용 그런 부동산 상품으로 아파트를 많이들 선호하고 있고, 특히 제가 보니까 30대에서도 지금 부채 전략으로 가시는 세대가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했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역효과가 더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해라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지만, 어떤 분들께는 제가 부동산을 하니까 자꾸 내 집 마련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면, 저에게 와가지고 집을 갖다 사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 스마일이 15년 전, 16년 전 아무도 내 집 마련 안 했을 때 제가 내 집 마련을 했었고, 제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의 그런 수익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의 애청자분들, 감수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더욱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덧붙이면서 오늘 10시에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말인데 9월 첫째 주 주말,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까 미리 또 고향 다녀오신 분들 또 계실 거고, 또 가깝게 또 벌초 다녀오신 분들 계실 건데, 오고 다니실 때 안전운전 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한 주말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